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대만 경제입니다. 대만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반도체 제국, 세계를 호령하는 TSMC를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숫자로만 보면 대만 경제는 정말 눈부시거든요. 1인당 GDP는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요. 맞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함께 분석해볼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성공 이면에서 대만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거죠. 네,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대만을 세계적인 부국으로 만든 이 성공 공식이 이제는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더 나아가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을까? 이 거대한 역설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는 대만의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정책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저평가된 통화 정책입니다. 저평가된 통화요. 네, 수십 년 동안 대만 중앙은행, 줄여서 CBC라고 하는데요. 이 CBC가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려고 의도적으로 대만 달러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유지해온 겁니다. 이게 대만 경제 성공의 핵심 엔진이었던 거죠.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다른 아시아 수출 국가들이랑 비교해도 유독 심한 편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유독 심한 편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인용된 빅맥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각국 빅맥 가격으로 통화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지수에 따르면 대만 달러는 미국 달러 대비 무려 55%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55%나요? 네. 조사 대상 53개 통화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 정책 덕분에 대만은 엄청난 수출 흑자를 쌓을 수 있었던 거죠. 올해 예상되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16%에 달하는데요. 16%요? 네. 대표적인 흑자 국가인 중국의 한 3%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치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와, GDP의 16%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셈인데 이게 바로 fu모산 독감이라는 병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그럼 이 성공 공식의 대가를 누가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역시 일반 소비자들이겠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약한 통화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소비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금이요? 그렇죠. 대만은 식량이랑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런데 자국 통화 가치가 낮으니까 똑같은 물건을 사와도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결국 국민들의 구매력이 희생돼서 수출 기업의 이익으로 이전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세금을 더 내서 기업들을 보조해주는 구조나 마찬가지군요. 정확히 그런 셈입니다. 그 결과가 수치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1998년 이후에 대만의 민간 소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포인트나 급감했습니다. 20%포인트나요? 네. 같은 기간 노동 생산성은 2배로 뛰었는데 실질 임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와, 열심히 일해서 나라 경제는 성장했는데 정작 내 지갑은 두둑해지지 않고 오히려 수입 물가만 오르는 상황을 겪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답답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항상 따라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부동산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작용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중앙은행이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서들이기 위해서 대만 달러를 계속 찍어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시중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금리는 바닥에 기게 되죠. 이 갈 곳 잃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 부동산으로 몰렸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 1998년 이후 대만의 집값이 무려 4배나 뛰었습니다. 4배요. 네, 특히 수도인 타이베이의 경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런던이나 뉴욕보다도 높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됐어요. 정리해보면 평범한 대만 시민 입장에서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비싸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국가 전체의 부와 개인의 삶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긴 거죠.
그런데 자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근본적이고 위험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 가능성인데요.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나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어떻게든 관리 가능한 영역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문제는 대만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훨씬 더 폭발력이 큰 위험입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생명보험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잠시만요. 갑자기 생명보험사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통화정책이랑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보험사라니 좀 의외인데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앞서 중앙은행이 수출 흑자로 쌓인 달러를 사들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외화를 중앙은행이 직접 다 보유하기엔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회로를 찾은 건데 그게 바로 생명보험사들이었어요. 아, 대만 가계가 저축한 약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돈이 이 생보사를 통해서 해외 자산, 주로 미국 국채 같은 곳에 투자되도록 유도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져야 할 리스크를 민간 보험사들에게 사실상 떠넘긴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동원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통화 불일치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만들어집니다. 통화 불일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사들은 고객들에게 대만 달러로 보험료를 받습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내줄 때도 대만 달러로 줘야 하죠. 그렇죠. 즉 부채는 대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사들인 자산은 대부분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이에요. 아. 만약에 대만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기라도 하면 바로 그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네요. 네. 만약 미국이 압력을 가하거나 시장 상황이 변해서 대만 달러 가치가 급등, 즉 환율이 급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들이 보유한 미국 달러 자산의 가치가 대만 달러로 환산했을 때 급격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내줘야 할 돈은 그대로고요.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 자산 가치가 부채보다 작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지급불능 상태, 즉 파산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두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만 생보사들은 이미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망하게 해둘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터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그러니까 해지되지 않은 금액만 약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2천억 달러요? 네, 대만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만약 이 폭탄이 터진다면 대만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와, 이제 왜 이 문제가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시스템 전체의 위기인지 이해가 되네요. 정말 아찔합니다. 자국민의 삶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유지해온 정책이 이제는 그 국민들의 노후 자금까지 볼모로 잡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셈이군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위험하다면 당장 정책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체 왜 이 위험한 폭탄 돌리기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대만 경제에 아주 깊숙한 속살이 드러납니다. 자료들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꼽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바로 강력한 수출업계의 로비입니다. 아, TSMC 같은 거대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외로 TSMC 같은 초우량 기업들은 환율이 좀 올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조업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에요. 중소기업들이요? 네, 이들은 기술력보다는 낮은 가격에 의존해서 얇은 이윤을 남기는 구조거든요. 이들에게 저평가된 통화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강력한 이익 집단을 형성해서 통화 가치가 오르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거죠. 아,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세계적인 대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경제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근본적입니다. 바로 중앙은행이라는 기관 자체의 막강한 권력과 이해관계 때문이죠. 중앙은행의 이해관계라니요? 중앙은행은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싸게 사들여 비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정부에 보내주죠. 이게 대만 정부 전체 수입의 6%에 달한다고 해요. 6%나요? 아니, 중앙은행에 벌어다 주는 돈이 그렇게 크다고요? 네. 참고로 선진국 평균은 0.4%에 불과합니다. 와,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앙은행 총재는 정부 예산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막강한 정치적 힘을 갖게 되었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심지어 전직 관료들조차 중앙은행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한다고 증언할 정도일까요? 결국 수출 중소기업들의 생존 논리, 그리고 중앙은행의 막강한 권력, 이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꿈쩍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변화는 외부에서 올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대만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이라는 변수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가장 큰 잠재적인 폭탄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의 막대한 무역 흑자는 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언제든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환율을 올리라고, 즉 통화 가치를 절상하라고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한국이나 일본, 중국과 달리 아직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라 더 취약하고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미국 협상단이 대만을 방문해서 환율 절상을 요구했다는 소문만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어땠는데요? 단 이틀 만에 대만 달러 가치가 9%나 급등했습니다. 소문만으로 9%나요? 네, 소문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만약 미국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시죠? 그만큼 지금 대만 경제가 살얼음판 위를 긋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죠. 대만은 수십 년간 의존해온 낡은 성공 모델에 갇혀서 안에서는 금융위기라는 시한폭탄, 밖에서는 미국의 압박이라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에 처해 있는 기로에 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물론 자료들은 점진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통화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서서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서히요? 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일부 경쟁력 없는 제조업체들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을 거고, 생명보험사들은 환율 변화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위험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관리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나요? 정진적이라는 말이 듣기엔 좋지만 이런 불안정한 시스템에서 작은 변화가 거대한 패닉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게는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엄청나게 건전한 재정입니다. 대만 정부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3%로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군요. 네. 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충격을 흡수할 충분한 돈이 있다는 거죠. 또 싱가포르처럼 앞으로 5년, 10년간의 장기적인 환율 목표 경로를 미리 시장에 공개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통제 불능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 스스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엄청담보를 만들어낸 바로 그 정책이 이제는 그 부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고 동시에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괴물이 되어버린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네, 수십 년간의 성공 공식이 이제는 미래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게 강력한 수출 경제와 막대한 외환 보유고는 단순히 불을 쌓는 수단을 넘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위협에 맞서는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끊임없는 외부의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가 단기적인 경제 충격과 일부 산업의 붕괴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십 년 된 핵심 경제 모델을 바꾸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일까요? 내부로부터의 금융 붕괴 위험과 외부 위협에 맞서기 위한 경제력 약화 가능성, 이 둘 사이에서 대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딜레마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논의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